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 3 분석 작업 총정리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PDF 파일은 엑셀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 아래쪽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분석 작업 20점 문제 풀어보실 건데요. 선생님들, 분석 작업은 두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요. 보통 부분합과 통합, 피벗 테이블과 표 또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이렇게 두 개가 조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개의 시트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보실 거는 2021년형 A형 문제인데요. 부분합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들 정렬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분합은 무조건 뭐부터 한다? 정렬부터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 한번 보시면 학과, 경영정보가 모여 있고요. 원본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그리고 정보통신 이렇게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 오름차순, 기억부터 먼저 나오겠죠. 이 말인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우스를 학과에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상단에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메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렬 메뉴 여기 있나요?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정렬을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 자, 화면에 보이시는데 클릭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볼까요? 선생님들, 기억에서 히읗은 뭐다? 오름차순. 히읗에서 기억은 뭐다? 내림차순입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는 학과를 기준으로 뭐 하겠다? 오름차순하겠다. 클릭 되셨나요? 경영정보끼리 모여 있고요. 유아교육끼리 모여 있고 정보통신끼리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에 학과를 기준으로 부분합을 구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이 제일 중요하시겠죠, 선생님들? 그거 보시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 여기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 이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보세요. 학과별 이게 중요해요. 기준이 항상 뭐다? 정렬 기준하고 똑같아요. 부분합의 기준은 갑니다.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 그리고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이 세 개의 평균 두 번 할 거란 얘기예요. 1번 합계의 최대값, 2번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 여기 구하네요, 선생님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 하나, 둘, 셋 요거의 평균, 경영정보의 합계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선생님들. 되셨나요? 학과별 합계 하나, 그 다음에 과목별 평균 하나. 이렇게 하세요. 이 말인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 갑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클릭을 시켜놓고 갑니다. 부분합 가셔야 되겠죠. 선생님들 이것도 데이터의 부분합입니다. 데이터에 가보시면 오른쪽 끝에 부분합 보이시나요? 클릭합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거예요. 그룹할 항목이 학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뭐랑 같다? 정렬 기준과 같다. 이게 우연히 맨 앞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거라서 그래요, 선생님들. 그죠? 정렬 기준이 학과였다면 그룹할 항목도 뭐다? 학과이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학과의 합계를 체크되어 있나요? 자, 이거 선생님들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1번이었어요.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하기로 했었죠, 선생님들. 요거 세 과목을 평균 구하라. 다시 갑니다. 데이터의 부분합. 이번에는 합계가 아니라 뭐래요, 선생님들? 합계를 체크를 빼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뭐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래요, 선생님들. 그러면 클릭하고 평균 체크하면 되는데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빼주시지 않으면 아까 결과가 지워집니다. 지금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고 확인해주면 아까 것도 남아있고 새로운 것도 만들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들 결과 보실까요? 경영정보의 평균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세 개. 과목별 평균하고 경영정보 최대값. 뒤로 가보시면 요거의 합계 나오시나요? 여기. 그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경영정보 최대값이 밑에 있죠. 선생님들 밑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잘 되셨나요? 틀린 게 없지용. 값도 다 맞고요. 선생님들 값이 틀리다는 얘기는 함수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부분합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들 이거는 2020년도 상시 1회 문제입니다. 선생님 똑같이 볼게요. 선생님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번에 문제 분석할게요. 이번에는 자 볼게요. 자 문제 봅니다. 중요한 거는 제조사별로 삼성, LG, 애플 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오름차순이면 영어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죠? 내림차순이면 영어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정렬을 우리가 임의로 해야 되네요. 그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렬 기준 우리가 알았어요. 제조사별 정렬이다. 그런데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어떻게 구하겠다. 제조사별로 정렬이었죠? 세금, 통신요금의 최대값. 이게 1번. 그죠? 그리고 2번 최소값.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렬하러 가실게요, 선생님들. 그러면 정렬을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순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일단 제조사를 클릭할 겁니다. 제조사 기준으로 정렬할 거니까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제조사 클릭해 두시고 데이터에 정렬 가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말고 정렬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 이렇게 정렬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열 기준, 얘네가 열이죠. A, B, C, D, E 열. 기준이 뭐예요, 선생님들? 제조사를 값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정해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우리 보고 정하래요, 선생님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입력해야지 뭐. 그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얘가 삼성, LG, 애플 이렇게 하기로 했나요? 응? 어떻게 하기로 했죠? 결과를 볼까요? 어떻게 갤럭시 붙어 있네요. 갤럭시 노트, G8, 아이폰, 죄송. 제조사니까 어떻게 삼성, LG, 애플 맞네요. 다시 갈게요. 자, 정렬 갈 거고 제조사이고 사용자 지정입니다. 우리가 정해줘야 돼. 어떻게? 타이핑합니다. 삼성, 엔터, LG, 엔터, 애플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내림차순도 오름차순도 아닐 때 추가합니다. 여기 됐죠? 됐죠, 선생님들? 요걸로 확인합니다. 임의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됐나요, 선생님들? 삼성, LG, 애플. 선생님들 이거 아주 유용하게 실무에서 쓰이실 거예요, 선생님들. 뭐 직급이 회사마다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쓰실 수 있으니까 이 정렬 기능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일단 정렬 문제 끝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밑에 있으니까 최대값 먼저 알 수 있죠? 자, 세금 통신요금의 최대값 1번, 2번 세금 통신요금의 최소값 요거네요. 됐죠? 커서 놓고 데이터의 부분합 오른쪽 끝에서 갑니다. 클릭. 자, 그룹화 항목 중요했죠, 선생님들. 이거 무조건 첫 번째 거 나오니까 뭐랑 같다? 정렬 기준과 같다. 그럼 누구? 제조사. 이렇게 돼야죠. 문제 갑니다. 세금, 통신요금의 최대값. 그러면 세금과 통신요금 다 확인하세요. 두 개만 체크된 거. 세금과 통신요금의 최대값. 됐죠? 확인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엔 뭐? 세금, 통신요금의 최소값. 그죠? 그룹합, 부분합.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세금, 통신요금의 뭐? 최소값. 됐죠? 중요한 포인트 뭐다? 요거 두 번째는 새로운 값으로의 대치를 뺀다. 그래야 처음 했던 것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인 거죠. 체크 빼시고 확인합니다. 자, 되셨나요, 선생님들? 요게 지금 부분합이었습니다 이 말인 거네요. 되셨어요? 결과
화면하고 똑같으면 되고요. 아까 드린 설명처럼 어떻다. 값이 틀리다는 얘기는 선생님들 함수가 잘못됐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꼭 확인하세요. 잘 되셨지요? 네, 이것이 뭐였다? 부분합이었습니다. 잘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통합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표 1, 2, 3번의 데이터를 통합,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해서 또 다른 표에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학과,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은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학과 보세요, 선생님들. 순서가 다 다릅니다. 그죠? 맞죠, 선생님들? 컴퓨터 정보과, 얘는 유아교육과, 얘는 컴퓨터 게임과 다 다르죠, 선생님들. 그래서 왼쪽 열도 또는 행도 레이블로 써야 됩니다. 라는 게 포인트세요.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1번은 뭐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뭘 써야 된다? 합계를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게요. 자, 결과셀을 드래그 하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야 요 레이블 쓸 수 있고요, 선생님들. 그래야 여기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도 알아서 찾아서 계산해 줍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실제 선생님들 매출 일주일 매출표 만들어 놓고 일주일 정산할 때 쓰면 아주 편하겠죠. 자, 가시겠습니다. 일단 범위 정해 놓고 메뉴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보이시나요? 통합 기능 클릭하실게요. 한 번 더 클릭할까요? 그러면 얘가 물어봅니다. 아, 이건 제가 아까 했던 게 들어가 있네요. 선생님들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참조 범위가 얘네 표 3개가 되는 거예요. 해보시겠죠? 참조 범위가 어떻게 학과부터 데이터 잡습니다. 첫 번째 표 범위를 추가하고 두 번째는 드래그 합니다. 두 번째 표 범위를 추가하고 또 드래그 합니다. 세 번째 표 범위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말인데요. 하나, 둘, 셋 추가했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과 왼쪽 열로 정해주세요. 이 말인 거야. 레이블 이름표입니다. 이거 행과 열로 정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열이 비록 다르더라도 알아서 맞춰서 계산할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간단하시죠? 확인합니다. 끝.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정보인증 컴퓨터 정보과만 합계를 구해온 거예요. 합계를. 그죠? 어떻게? 요거랑 요거 3개의 합계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볼까요? 어떻게 합계를 구했는지 범위 잡고 통합 가보면 여기 함수가 합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표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셨고요. 두 번째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선생님들? 이번에도 통합에 가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잘 보시면 문제 보세요, 선생님들. 뭐 구하래요? 문제 보니까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여기 되어 있죠, 선생님들? 이름이 순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자,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범위를 잡고 갑니다. 결과 셀의 범위를 잡고 데이터의 통합 기능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이용하래요, 선생님들? 함수는 평균 이용하래요. 평균. 그리고 참조 범위는 뭐부터? 표 1부터 표 1 범위. 됐고요. 추가. 두 번째는 표 2 범위. 월별 급여 지급 현황에서 3개월 정산하는 거네요, 선생님들. 그죠? 추가. 세 번째는 표 3 범위. 이렇게 되시겠죠? 추가. 그러면 이렇게 3개의 표를 통합할 건데 중요한 레이블이 뭐라고요? 첫 행과 왼쪽 열이라고요. 평균이고요. 그죠? 그대로 확인합니다. 이 말이죠. 구했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통합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먼저 이렇게 보시면 시나리오란 얘기는 선생님들 자, 일단은 D10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현재는 62.44잖아요. 그죠? 집행률의 합계가. 요거를 80으로 변경하거나 50으로 변경되려면 집행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상 분석 메뉴에 있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에고. 자, 갑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집행률 이렇게 D10이래요. D10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지금은 62.44인데 80, 50으로 변경되는 경우 집행액 C10
얘가 어떻게 변경돼야 돼? 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처리 조건 순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실 거예요. 먼저 보시면 첫 번째 C10의 셀 이름 클릭하실게요. 여기 C10의 셀 이름은 집행액 합계입니다. 이 말인 거죠. 여기다 엔터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집행액 합계 엔터. 그 다음에 D10의 셀 이름은 집행률 개 클릭하시고 이쪽에 씁니다. 집행률 개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자 시나리오를 2개 만들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요약 시트를 만드는데 그거는 현재 시트의 앞으로 와야 돼 이 말인 거죠. 시나리오 만들어 갈 거고 여러분들은 D10을 클릭하고 갑니다. D10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자 일단 시나리오를 추가할 겁니다. 이 말인 건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뭐래요? 비율 인상이래요. 그러면 비율 인상이라고 써주시고 변경 셀이 어디예요? D10 맞나요, 선생님들? D10 맞아요. 이 말인 거죠. 확인 눌러주면 자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은 62.44인데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80이잖아요. 80 됐나요? 확인 아니고 추가할 거예요. 왜?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시나리오 1번이니까 추가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뭐예요, 선생님들? 비율 인하 어디 변경할 거예요? D10을요. 맞아요? 맞습니다. 확인 얼마로? 50으로 됐나요? 이제 확인할게요. 2개 했으니까 이렇게 비율 인상, 비율 인하 됐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 시나리오 요약하래요. 선생님들 시나리오 요약해야죠. 2개를 요약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요약 클릭해 주시고 자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셀은 C10 해주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확인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나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62.44일 때는 자 우리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선생님들. 그죠? 요거네요. 62.44일 때는 845.027 원래 요거였잖아, 선생님들. 그런데 80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50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시나리오 그죠? 요 시트의 앞으로 온 거 맞잖아요, 선생님들.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간단하게 해보셨죠, 선생님들? 커서를 어디다 놓는 게 중요하다. D10에 놓고 갑니다. 이 말이에요. 포인트는. 그죠? 놓고 시작하는 거. 여기가 값이 변경될 거니까. 아시겠지요? 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선생님들? 네, 시나리오 이렇게 해볼게요. 예제 문제가 많지 않아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 문제입니다. 자, 정렬을 우리 아까 필드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사명을 다 필드라고 부르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셀의 색깔로도 정할 수도 있대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지금 정렬을 이렇게 볼까요, 선생님들? 지금 정렬을 뭐로 하고 있어요? 포지션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을 하고 있는데 같은 투수끼리 볼까요? 같은 투수끼리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세 개니까 없는 게 있고 이러네요, 선생님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입 기간에 색깔로 정할 수 있대요, 선생님들. 그죠? 셀 3개 칠해져 있잖아요, 선생님들. 같은 투수일 때 첫 번째 기준은 포지션인데 같은 투수이면 누구부터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색깔이 있는 것부터 해 이 말인 거예요. 해볼까요? 자, 정렬 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 포지션에 포인트를 두는 게 좋겠죠. 포지션에 두고 갑니다. 클릭하고 데이터에 정렬로 갑니다. 데이터에 이게 지금 티귿이 먼저 나왔네요, 선생님들. 그죠? 클릭 한번 해보면 내야수부터 나오니까 안 되고 그죠? 거꾸로 오름차순에도 포수부터 나오니까 안 되고 우리 배웠어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둘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실행을 취소해주고 그죠? 요 제가 한 번, 2번 눌렀습니다. 되돌리기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정렬 메뉴 갑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래요, 선생님들?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는데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래? 사용자 지정으로 하래요. 클릭해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입력했습니다. 뭐부터 해라? 투수 엔터. 두 번째 포수 엔터. 그 다음 내야수 엔터. 그 다음 외야수 순으로 하래요. 요거를 추가해 주고 그죠?
선택한 상태에서 와야죠.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맞나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기준이 하나가 아니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여기 추가합니다. 기준 추가. 어떻게 이번에는 가입 기간으로 하래요. 가입 기간으로 하는데 자 정렬의 기준이 값이 아니고 보통은 값인데 셀의 색이래요. 선생님들 밑에 보면 글꼴 색도 되고 셀 아이콘도 된다네요. 우리는 셀의 색입니다. 그죠? 클릭해 보시면 어떤 색?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칠해진 색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래요. 얘 클릭 해주면 요것을 위에 표시 위에 표시 됐나요? 확인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투수가 먼저 나왔는데요. 같은 투수일 때는 색이 있는 게 나왔네요. 맞나요? 이것이 정렬입니다. 또 안 하셔도 괜찮겠죠, 선생님들? 자, 이번에는 보실게요. 이번에는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목표값 찾기는요, 선생님들 이것도 문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역별 특산물 판매 현황표에서 연근의 총 판매액이 어딨나요? 연근의 총 판매액 여기 있네요. 요것이 얼마가 되려면 이만큼이 되려면 이 말이에요. 판매량이 D8이래요, 선생님들. D8 어딘가 여긴가 이게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니 이 말이에요. 목표를 정해놓고 선생님들 그죠?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더 많이 팔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죠? 판매량을 어떻게 늘려야 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 지우고 자 보실게요 선생님들. 연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 연근에 가보면 연근의 총 판매액에 가보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 두고 갑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지금 변할 1억으로 바꿀 거잖아요. 그죠? 얼마 1억 맞나요? 1000만 원? 1억 맞죠? 얘를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데이터에 갑니다. 목표값 찾기. 요것도 선생님들 시나리오처럼 가상 분석 가짜로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가시면 목표값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네요. 선생님들 수식 어디 있나요? F8에 있어요. 이 말이죠. 찾는 값 얼마예요? 얘가 지금 97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100, 000, 000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바꾸고 싶은데 당연히 얘가 알려줬잖아요. 판매량이 얼마 돼야 돼? D8 끝. 됐나요 선생님들? 수식셀을 찍어가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찾는 값 바꿀 셀. 됐죠? 확인입니다. 끝. 확인. 바뀌었네요 선생님들. 결과가 바뀌었고 판매량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인 거네요. 되셨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목표값 찾기.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이번에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 자, 이번에 뭐래요?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재고 부담률 표에서 재고 비용 B12 요거네요, 선생님들. B12 얼마가 되려면 15만, 지금 30만인데 15만이 되려면 생산량 B3 얘가 얼마 돼? 얘가 바뀔 거네요. 얘가 바뀔 거고 여기 수식이 있겠네요, 선생님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지웁니다. 해볼게요. 자, 갑니다.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가네요. 선생님들 수식셀 어디 있어요? 어이구 제가 잘못 잡고 갔네. 어디 잡기로 했어요? 여기잖아요. B10 그죠? 재고 비용이 지금 30인데 15 되려면 이 말이었으니까 30인데 찾는 값 얼마래요, 선생님들? 15, 150, 000. 값을 바꿀 셀 어디 바꾸래요? B3 여기네요. 현재의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 말 재고를 줄이려면 생산을 줄여야 되겠죠, 선생님들. 그죠? 또는 판매량을 늘리거나 그 얘기인 거예요. 더 많이 생산을 줄이자 이 말이에요. 판매를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합니다. 끝 됐네요. 이렇게 하려면 생산량을 이렇게 줄이면 돼 이 말이었어요. 보셨어요 선생님들? 자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여기서 재고 비용이 15만 원 되려면 목표값이 들어갈 자리를 클릭하고 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보셨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피벗 테이블은 요약 또는 뭐 보고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실무 문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고급 기술이 되겠죠.
자, 일단은 문제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볼게요. 선생님들 부서별 급여 현황표 요거를 가지고 성명은 보고서 필터 무슨 말이야? 일단 보실게요. 부서명은 행 레이블 일단 볼게요. 직위는 열 레이블로 처리해 달래요. 그리고 보시면 요거 필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 다음에 값 시그마 값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들 보시면 피벗 테이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 필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시그마 값 시그마 값은 요걸로 하래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얘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이동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설정하라는 얘기는 이동하라. 요런 문제로 일단 파악이 되었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 거 보실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위치는 A16에 해라. 여기다 하라는 얘기네요. 동일 시트에다 해라. 피벗 테이블의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빈 셀은 별 하나로 표시해라. 그 다음에 기본급 합계와 실수령액의 합계 요거였죠?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로 컴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성명이 강오선, 김성산만 나타나게 해두래요. 선생님들.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 말고 두 사람만 보여줘.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 디자인이에요. 10번으로 해라. 문제가 엄청 많아. 그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하고 차례차례 갈게요. 그 다음에 기본급의 기획부의 기본급의 합계는 부장의 데이터만 새로운 시트에 나타내라. 그리고 이름 바꿔라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게요. 뭐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요거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요만큼만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해볼게요. 자 커서를 데이터 안에 아무데나 놓고 범위 잡아도 좋고요. 선생님들 범위 잡고 갑니다. 삽입에 첫 번째 메뉴가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갈 거야 이 말이에요. 범위 잡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잡고 왔어요. 그죠? 두 번째 넣을 위치 어디래요?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 원래 있는 자리 어디? A16 아까 정해줬어요. 얘가 여기서 A16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차 제가 얘를 좀 올려놓고 이렇게 옮겨놓고 볼까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안 보이니까 자 지금 여기 없어졌잖아요. 선생님 메뉴가 그죠? 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 피벗 테이블 메뉴를 창을 클릭하면 나타나고 빈 셀을 클릭하면 없어지고 요거였어요.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줘야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타납니다. 이 말이었고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성명은 보고서 필터 자 여기네요. 요 얘기예요. 성명 보고서 필터로 갖고 와 이 말이었어요. 간단했죠? 두 번째 부서명은 행 레이블 부서명 너 행 레이블 여기로 와 됐죠? 됐죠? 직위는 열 레이블로 와 이 말이었어요. 됐나요? 그리고 시그마 값에 여기 있네요. 시그마 값의 기본급의 합계와 실수령액의 합계를 보여줘 이 말이었어요. 끝. 여기까지 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어떻게 알아?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옮기래요. 지금 이 시그마 값이 조금 볼까요? 선생님들? 으쌰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은데 자 이렇게 좀 옮겨서 제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그마 값이 열에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런데 얘가 문제가 뭐래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옮기래요. 이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이렇게 옮겨주래. 끝. 이 문제 다 푸는 거예요. 자 결과가 선생님들 비슷하게 나왔나요? 얘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맞네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건 했습니다. 이 말이죠. 동일 시트에 16에 넣었고요. 두 번째 피벗 테이블의 행운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피벗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입니다. 가셔서 피벗 테이블의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는데 레이아웃 및 서식의 메뉴가 없어요. 두 번째 메뉴 갑니다. 탭 요약 및 필터에 가보시면 뭐 행 총합계 표시하지 마 라고 돼 있으니까 체크를 빼셔야죠. 두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빈 셀에는 뭘로 하래요? 별 하나 표시하래요. 됐나요? 확인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급의 합계와 실수령액의 합계 필드는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들? 표시 형식을 숫자로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값, 여기 있는 값들 전부 다 뭐로 하래요, 선생님들? 숫자로 해주래요. 그죠? 갈까요? 컴마 형식으로 표시해 줄게요. 이 말이에요. 표시 또는 숫자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컴마 찍어줄게요. 그리고 샵이 나오는 이유는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면 컴마 나왔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이 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좁다는 얘기예요. 더블 클릭해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넓혀줍니다. 이 말인 거네요. 이렇게 됐네요. 됐나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성명이 강오선, 김성산만 나타나게 해주래요, 선생님들. 그러면 성명 누구만 모두가 아니죠. 누구만 누구랑? 모두가 아니고 강오선이랑 맞나요? 자, 강오선하고 여러 항목, 강오선하고 심성산 두 명만 맞나요? 여러 항목 선택을 체크해 주시고 자, 모두를 빼면 되고요. 강오선, 김성산 나타내 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들. 필터예요, 필터. 그죠? 확인. 그러면 두 사람만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됐나요? 자, 범위 잡아주고. 자, 위쪽에서 보시면 얘가 클릭되어 있으면 위쪽에 메뉴가 피벗 테이블 도구가 나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디자인 중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몇 번? 10번. 보통의 10번. 8개니까 7개네요. 둘, 넷, 여섯, 일곱, 10번 얘네요. 맞아요?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기획부 기본급의 합계 중에서 부장의 데이터만 그죠? B19셀 맞나요? 요거 맞네요. 새로운 시트 표시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 따닥. 들었네요. 맞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들?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시트 이름을 기획부 띄우고 부장님의 띄우고 기본급 띄우고 합계로 하래요.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하라고? 기획부 부장님의 기본급 합계. 기본급 띄우고 부장님의 띄우고 기본급 띄우고 합계로 하래요. 더블 클릭해서 했습니다. 됐나요? 끝. 요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문제를 조금 내려서 결과 같은가 볼까요? 요거 되셨나요?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어요. 2010 버전, 16 버전 다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성명도 있고요. 그죠?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원래는 이름 써주는 게 좋은데 그죠? 뭐 부서명 이렇게 지금 일단 내려올게요. 여기다가는 부서명, 여기다가는 직위, 아이디큐는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나와 있습니다. 총합계는 지운 거예요. 선생님 지우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서 그죠? 우리 건 지웠고 여긴 안 지웠고 나머지 금액 똑같은가 보세요. 이렇게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그러면 피벗 테이블도 끝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선생님들? 피벗 테이블 우리가 10번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죠? 색깔 약간 달라서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자, 피벗 테이블 한 번 더 해볼 거고요. 문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문 현황 표래요, 선생님들. 주문 현황 표를 이용하여 필터는 구매자 맞나요? 주문 일자가 행 레이블, 등급은 열 레이블, 그리고 시그마 값에는 수량과 단가의 합계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안에 두시고 블럭 잡겠습니다. A2부터 G24까지 범위를 잡고 자, 피벗 테이블 1번 범위 잡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범위 잡고 삽입에 첫 번째 메뉴가 피벗 테이블입니다. 클릭. 그리고 범위 잡혀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벗 테이블 넣을 위치입니다. 제2, 5셀에 하래요, 선생님들. 여기네. 그죠?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 어디에다 하라고? 치워야 되겠다. 제2, 5, 어이구. 제2호 여러분들 클릭하세요. 저는 지금 화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제2호 요거 보고 갔습니다. 제2호로 클릭합니다. 일단 확인. 여러분들 요거 치우고 가셔야 되겠다. 그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도 지울까요? 제2호에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클릭해야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야 피벗 테이블 옵션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그죠? 그럼 문제대로 풀어볼까요? 자, 구매자는 보고서 필터입니다. 요거네요. 구매자는 필터에, 주문 일자는 행 레이블에, 주문 일자는 행 레이블에, 등급은 열 레이블에, 등급은 열 레이블에. 그 다음에 누구는 수량 합계 단가의 합계는 시그마 값에 여기네요. 그죠? 수량의 합계 맞나요? 단가의 합계. 선생님들 여기 지금 합계로 돼 있지만 평균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클릭해서 어떻게 한다? 값 필드 설정으로 평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지금은 합계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다 만들어졌네요, 여기 선생님들. 맞아요? 여기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제2호 셀에서 시작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주문 일자를 월로 그룹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네요. 요거. 요게 지금 주문 일자였어요. 행 레이블. 그죠? 요거를 월로 그룹 설정하래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숫자에서 그룹 설정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어떻게? 지금 일월 체크돼 있잖아요. 지우고 월만 한다. 월만 파랗게 만들어주고 확인하면 이렇게 월별로 정렬됩니다. 이 말인 거죠. 자, 두 번째 똑같이 한 거였어요. 이거 피벗 테이블의 행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빈 셀은 별로 표시한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떻게 한다? 피벗 테이블 옵션입니다. 적어두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 자,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는다. 어디로 간다?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총합계 표시를 빼준다. 두 번째는 레이아웃에서 빈 셀은 서식이네요. 그죠? 빈 셀은 몇 개? 별 1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이 말이면 이렇게 빈 셀에 별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수량과 단가는 자꾸 치울까 애들 좀? 선생님들 그죠? 화면이 다 안 보여서. 이만큼 수량과 단가에는 컴마 형식 천 단위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 천 단위 표시, 컴마 표시를 해주세요. 이 말이죠. 요렇게 천 단위 표시가 됐고요. 빈 셀에는 별 들어갔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인가요? 다 했네요, 선생님들. 응? 할 게 없네요, 선생님들. 결과를 안 보여줘서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관한 것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 말이죠.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번에는 데이터 표입니다. 자, 데이터 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들. 여기에다가 표예요. 표 말 그대로. 그죠? 요거 지금 보시면 요것도 지금 보시면 적금의 미래 가치 이런 거 데이터의 표 기능이죠. 가상 분석이 되겠죠, 선생님들. 요것도. 그죠? 자,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지금 자, 문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네요. 적금 C4, 적금 그리고 기간을 이용하여 만기액을 계산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율 해서 만기액을 계산했는데 자, 기간이 이렇게 바뀌면 그리고 이율이 이렇게 바뀌면 만기액이 얼마나 될까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선생님들 여기 대각선에다가 요 수식을 갖다 집어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수식 있죠, 그죠? FV라는 함수를 이용했고요, 그죠? FV 함수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자율,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납입수, 그죠? 납입 횟수 되어 있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월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갑니다. 요 계산식은요, 선생님들 여기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는 C7에 있는 거 갖고 와. 끝이에요. 엔터. 그죠? 이거 똑같은 거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잡고 데이터로 갑니다, 선생님들. 자, 데이터에 있는 표로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입니다. 가시면 물어봐요. 행 입력 셀이 어딘데 이 말인 거예요. 행 입력 셀은 자, 몇 년 요거게 되겠죠. 두 번째.
열 입력 셀은 여기 보시면 이게 기간과 이율이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이율 이렇게 입력해주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보세요. 3년에 5%일 때 여기 198, 766, 678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맞아요? 이걸 기준으로 정확히 맞았으면 값이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가상 예측의 데이터 표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선생님들? 행입력 셀이 얘라는 거, 기간. 요게 행입력, 가로니까. 요게 열입력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행입력 셀, 열 입력 셀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들. 첫 번째 뭐 했어요? 여기다가 수식 갖다 붙이고 는 지칠 갖다 붙이고 그 범위를 잡은 다음에 요것이 행, 요것이 열 하면 끝이었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데이터 표였고요. 우리가 지금 분석 작업 문제를 골고루 다 풀어보았습니다. 요것만 끝내시면 분석 작업 문제 20번은 문제없이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